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네, 3월에 아이들 무사히 적응시키셨죠? 상담 통해서 고수의 역할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디테일한 것에서 이제 승자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교사 경력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있으면 어떤 시간이죠? 점심시간. 코로나 때도 제일 힘든 시간 어떤 시간이죠? 점심시간. 네, 점심시간. 정말 교사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기관에서 밥 먹는 것 때문에 가기 싫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부터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식습관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이미 어려서부터 쌓인 것들로 아이들은 기관에서 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밥 먹는 태도만 봐도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식습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있느냐 없는 아이로 키우느냐.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 밥상머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엄마 음식 스타일이 어떠냐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오늘 식습관지도 해야 되는 것 5가지, 안 해야 되는 것 5가지 낱낱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습관지도에서 꼭 승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꼭 해야만 하는 것 5가지. 첫 번째 뭐가 있죠? 바른 태도. 네. 시범조 투입! 짜잔. 배꼽은 식탁에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야지 이렇게 떠서 오는 동안 많은 아이들이 다 흘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꼽에 붙이고 식판은 가까이 놓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꼽에 식탁이 붙인 상태에서 턱 밑에 식판이 내려올 수 있도록 자세를 잡고요. 왼손은 식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도구를 사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도 실패를 하지 않아야 너무 재미있잖아요. 먹는 것 자체가. 두 번째. 군대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절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네. 어른이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수저를 들고 먹는 거.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거.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유치원에서는 보통 저희 간식이나 밥을 먹기 전에 노래로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유치원이 아마 이 노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 손 짝, 소리 없이 짝. 맛있는 점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네, 이런 가정에서도 노래는 하진 않아도 잘 먹겠습니다. 아니면 다 먹고 나서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사장님이 나올 때 이야 저놈 될 놈이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도 끝판왕 되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미 싹 가지. 역시 저희도 아이한테 어른이랑 같이 먹을 때 먼저 드신 후에 꼭 수저를 들어라 굉장히 강조했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면 너무 흐뭇해 하시면서 저까지 절로 칭찬을 받는 그렇죠. 그런 꿀팁인 것 같아요. 역시 교육자 집안이라는 거. 세 번째, 깨끗하게 먹는 것 알려주셔야 돼요. 유치원에서도 항상 지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지저분하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싹 잘 긁어 먹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거든요. 아이가 밥을 다 먹었다 하면 아무래도 아이가 먹은 거기 때문에 밥풀도 남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물 한 숟갈 떠서 이렇게 훑으면 잘 훑어지잖아요. 끝까지 한 톨이라도 남기지 않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을 이용할 때나 어디에 가서도 사실 아이들은 지저분하게 먹기 마련이거든요. 휴지 한 장을 이용하든지 엄마 스스로도 우리가 먹은 자리를 좀 정리를 하고 나오거나 하는 그 뒷모습은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내 자리를 깨끗하게 마무리하는데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엄마는 원래 저렇게 하셨으니까 라는 좋은 뒷모습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꼭 세 번째로
깨끗하게 먹는 것을 중요하게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도 다 먹은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설거지통에 넣어놓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혹시 유치원에서 식기를 가지고 다니고 도시락으로 갖고 다니는 친구들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지퍼 열어서 설거지통에 넣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네. 설거지는 못할 줄 망정. 그럼요. 네. 네 번째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로는 스스로 먹기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아직은 아기라서 아직은 손놀림이 잘 못해서 흘릴 것 같아서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요, 기회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로는 도구를 바르게 사용을 해야겠죠. 아이들이 사실 도구로 밥 먹다가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숟가락질을 못하고 이렇게 커서도 막 5살 넘어서도 숟가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보면 모든 음식을 다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먹었는데 포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고 어쩌다 보면 손으로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숟가락하고 포크가 너무 깨끗해요. 봤더니 아이가 손으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공주님들은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네. 밥은 숟가락으로 먹자 하고 알려주면 이제 저만 뜨면 숟가락을 다시 집어가지고 막 먹는데 올바른 도구 사용 중요한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가정에서 식습관 지도를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 5가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너무나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주변 환경이 밥 먹는 환경이 돼야지 돼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경우 맞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밥 먹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시면서 네, 즐거운 분위기에서 먹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2번째. 식사 시간에 가장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 편식하거나 이래서 일부러 개워내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고요. 그냥 그리고 뱉는다고 하죠. 네, 저희가 보기엔 그냥 뱉어버리는 경우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물고 한없이 씹지 않고 그냥 계속 물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녹여 먹는다고 하죠. 전문 용어로. 우리 다 경험했지만 1시간씩도 물고 있는 아이들, 아. 몰래 화장실 가서 버리거나 휴지통에 버리는 친구들. 자기 물통에 버리는 아이도 있답니다. 그렇죠. 가고 나면 바닥 청소하려면 과가. 그날 제일 힘들었던 나물 이런 것들 바닥에 오이. 네. 김치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연기도 하잖아요. 선생님 떨어졌어요. 아이쿠 떨어졌다 이러잖아. 가정에서 이렇게 물고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고요. 한 번은 그렇게 계속 물고 있는 친구나 일부러 개어낸다거나 뱉는 친구들은 어머님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네.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질기거나 딱딱한 걸 못 씹어서 물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처음엔 가위로 조금 잘게 잘라서 조금씩 삼키는 것부터 연습을 네. 해주시면 좋고 그런 것들을 씹을 줄 알아야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씹어야 내작용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이유식을 오래 해도 너무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3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밥을 먹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저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식판에 모든 반찬과 국을 하나로 한꺼번에 모았어요. 다 모아서 선생님 전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 한 번, 반찬 한 번, 네네. 밥 한 번, 국 한 번. 전 3월 내내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몰아먹고 네. 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빨리 먹고 놀려고 맞아, 하거나 맞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담임할 때는 늘 하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은 잘 먹는 친구를 제일 예뻐요. 제일 좋아한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은 밥 잘 먹는 사람 제일 좋아한대.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식습관 지도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중에 습관적으로 물을 계속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급기야는 밥 먹다가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물 먹는 습관은 사실 소화에도 좋지 않잖아요. 매운 거를 먹었더라도 물을 먹기보다는 밥을 한 숟가락 먹거나 국을 살짝 먹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습관을 바르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식습관 지도. 다섯 번째. 다섯 번째로는 우리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죠. 네. 네. 배식하는 순간부터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이미 다른 반에 있는 아이도 있어요. 선생님이 정신없을 때 이미 뭐 다른 반에가 미끄럼틀 타는 애도 있어요. 어, 이 한 숟가락만 더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돌아다니건 누워있건 어디를 가건 상관없이 그냥 밥 한 번 먹이는데 급급해서 쫓아다니면서 먹이시는 분들, 특히 할머니 쫓아다니면서 먹는 거는 안 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라는 거 아마 다 아시는데 잘 안 되시는 이게 걸 한 거예요. 번 그렇게 되면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유치원이 싫어지는 거죠. 집에서는 돌아다녀도 되는데 왜 여기는 앉아서 먹어야 되냐. 선생님 맨날 나한테만 잘 못했다고 한다. 나는 오늘도 혼났다. 이런 거 보면 다 대부분 그런 점심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아동 학대나 안 좋은 일들이 대부분 식습관 지도하는 이 점심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 가정에서도 한 명 아이 밥 먹이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밥 먹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절이나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는 공동체에서 바르게 밥을 먹는 아이로 내가 어려서부터 잡아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씩 하시다 보면 분명히 올바른 아이로 성장할 거고요. 영유아기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 식습관이에요. 벨롬 대리입니다. 식습관 승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